임신 20주 이전에 두세 번 이상 자연유산이 반복되는 경우를 습관성 유산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임신에서 한 0.8%에서 1.4% 정도에서 나타나곤 합니다. 초음파상 아기집을 확인하지 못하는 이 화학적 유산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임신에서 한 2, 3% 정도를 차지하게 돼요. 유산은 사실 한 번의 경험도 큰 충격이 되는데요. 이 습관성 유산의 경우에는 물론 확률이 많지 않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되면 임산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습관성 유산의 원인은 다양하게 제시되지만 초기 유산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원인 불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태아의 염색체 이상이라든지 또는 부모의 염색체 이상, 자궁의 해부학적인 문제나 또는 내분비 호르몬 이상, 면역학적인 원인, 혈전 성향과 같은 이런 요인들, 또 감염, 남성 요인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습관성 유산에서 보통 임신 10주 이내의 유산의 원인으로는 이 태아의 염색체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령 임신의 경우 난자 정자의 감수 분열 문제라든지 또는 미세한 염색체 이상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부모, 부부 모두의 염색체 자체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이 갑상선이나 호르몬 대사 이상이 있어요. 갑상선 호르몬, 유지분비 호르몬 또는 이 황체 호르몬 이상이 있게 되면 황체기 결손으로 인해서 임신 초기 유산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가 있죠. 또 호르몬 이상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되기도 합니다. 자궁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유산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궁 기형이 있다거나 혹은 근종, 내막증 등으로 인해서 자궁 변형이라든지 자궁 경관이 또 약한 분들은 유산이 반복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 혈전이라든지 면역 문제들도 최근에는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선 유산이 반복된다면 이 습관성 유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유전적인 문제들은 목의 원인도 있을 수 있지만 북의 원인도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부 모두 금연, 금주 이런 것들은 당연한 부분이 되겠고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체중이 너무 과할 경우 또 너무 저체중인 경우 두 가지 모두 부부 모두가 임신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특히 식습관에서는 이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 정도까지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 패턴을 유지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유산이 되었을 때 이 자궁의 회복은 다음 임신에서 안전한 이 착상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이 난임 치료에서 유산의 회복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유산은 그 자체로도 자궁 내 염증, 유착 등의 후유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시술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시술을 반복하면서 자궁 내벽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유산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유산 이후 자궁 회복 기간에 충분한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유산을 반산이라고 해서 절반의 출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충분한 휴식 기간, 회복 기간을 거치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리적인 자궁의 회복뿐만 아니라 충분한 심리적 회복을 위해서는 주변의 관심, 격려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